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사실 연휴 기간 동안 헝다 이슈도 있었고요. 미 FOMC 이슈가 있어서 증시가 좀 출렁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 LB 그리고 LB 관련주들은 나름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오늘 지트리 BNT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넥사 역시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신고가를 이어가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뭐 LB, L생, LG에도 보시면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했지만 일단 분틱을 보도록 할게요. 나름 장 초반에 마이너스에서 시작했지만 플러스까지 가면서 나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런데 오늘도 장 막판에 지금 보시면 약 2시 반 넘어서 악성 루머가 나오면서 오늘 좀 흔들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여기 2시 반이 좀 넘어서 목원 쪽으로 보입니다. 몇만 주가 한꺼번에 나오면서 이렇게 투매가 좀 잠시 나왔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그 악성 루머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악성 루머를 살펴보시면 첫 번째, 자문위가 완전히 해산된다고 하더라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현재 절차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자문위원회에서 의약품 등록 증명서를 발급을 해줘야 합니다. 일단 윤리위원회에서는 승인이 났고요. 그 다음 자문위원회에서 의약품 등록 증명서 발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문위에서 검토 심의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보건부에서 긴급 사용 승인 대상으로 분류가 되고, 승인이 떨어지면 이제 조건부로 출시가 되는 그런 구조인데, 그런데 갑자기 자문위가 완전 해산한다는 루머가 나오면서 시장이 흔들렸어요. 예,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문위원회에서는 백신 승인에 대한 보고서 및 기타 업데이트된 문서를 받지 못했다라는 소식이 이제 와전되고 곡해돼서 자문위가 해산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문위 같은 경우는 시급하게 이제 작업을 해서 최대한 빨리 회의를 열려고 하는데 문서를 받지 못했으니까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 요게 이제 와해되고 곡해돼서 자문위가 해산된다더라라는 악성 루머가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악성 루머는 여기 보시면 효율성에 대한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효율성 평가를 위한 자료가 없다라는 기사를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죠.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출시 불가라는 또 악성 찌라시가 나왔는데, 글쎄 좀 안타까운 건 이건 이제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여기 뉴스를 보시면 윤리위원회에서 백신의 안전성 그리고 면역 원성을 평가했다. 그러나 보호 효과를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없더라. 근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한다. 그런데 면역 원성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호 효과를 추정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거랑 동의를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나노코박스 백신은 비상허가를 받기 전에 한 단계 더 검토해야 하지만, 여기 이제 자문위 절차를 얘기를 하는 건데, 자문위가 승인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것 때문에 이게 와해되고 곡해되어서 출시 불가라는 악성 루머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이런 악성 루머 그리고 악성 찌라시가 유독 LB에 많은 건지 참 궁금한데요. 일단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첫 번째는 내부 원인 그리고 외부 원인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 외부 원인, 공매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바이오는 꿈을 먹고 사는 종목이기 때문에 원래 공매도가 많습니다. 근데 LB는 잘 아시다시피 공매 잔고가 제일 많은 종목이기도 하죠. 최근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LB에 공매도를 했다면 손실이 많을 걸로 예측이 되고요. 그래서
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뭐 하나 건덕지가 걸리면 그걸 구실 삼아서 손실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할 걸로 그렇게 예측이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주 화요일인데, 그때 당시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수요일이니까 매주 첫째 주, 셋째 주 수요일 날에 증선위가 열리니까 증선위가 이번에 개최가 돼서 LB를 검찰 고발할 것이다 라는 루머가 돌았어요. 그것도 창 막판에 이런 루머가 돌면서 요동을 좀 쳤는데, 오늘 상황도 이와 좀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외부적인 변수를 보시면 공매도, 특히 공매도 포지션이 LB 주가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니까 이건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하고요. 이제 내부 원인을 보시면 일단 베트남 측에서 너무 시간을 좀 지체를 합니다. 다른 나라 백신들, 특히 객관적인 임상 데이터가 부족한 뭐 중국, 러시아, 쿠바 백신은 이렇게 긴급 승인해 주면서 자국 백신한테 엄격하게 요구를 하니까 나노젠 백신이 효능이 떨어지는 것 아닐까라는 의심을 현재 시장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뉴스도 보시면 시노팜 백신 1000만 도주, 그리고 쿠바 백신 1000만 도주, 그리고 뭐 어저께 우리가 봐서 아시겠지만 우리한테도 100만 도즈 백신을 받으니까 시장에서는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정부에서 왜 이렇게 좀 지체할까 한번 추측을 좀 해보자면요.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베트남 입장은 일단 그 개발하기 어렵다는 단백질 제조합 백신을 거의 성공 단계에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효능 좋고 안전하고 보관 용이하고 게다가 가격까지 저렴한 착한 백신을 거의 성공 단계까지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제대로 평가를 받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베트남의 위상은 높아질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FDA, WHO 기준까지 충족한 백신을 베트남이 만들었고, 그 평가를 독일 기업 지멘스가 담당한다면 분명히 신뢰도는 높아지겠고 글로벌적인 국가 위상 자체가 한 단계 업 될 거예요, 분명히. 근데 막상 승인해 주려고 보니까 나노코박스를 현재 생산 능력이 시장 요구치에는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이게 9월 8일 날 나온 뉴스인데, 현재 나노코박스의 생산 능력은 약 1000만 회가 못 되죠. 800만 회인데 뭐 계획은 9월까지 생산량을 월 3000만 회에서 5000만 회까지 늘리겠다. 그래서 10월까지는 3000만 도즈 이상의 백신을 생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보수적으로 한 1000만 회 정도 나노젠이 현재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캐파 수준인 것 같고, 대신 뉴스 몇 개 뉴스를 보셔도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베트남 국민은 나노코박스를 원한다라는 그런 기사도 많이 봤는데, 긴급 승인이 나면 베트남 자국 국민은 곧장 백신 접종할 거라 생각을 하겠죠. 근데 생산 설비 미비로 공급이 제때 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원망이 클 수도 있어 보입니다. 국민들은 이야, 그 어렵다는 단백질 제조합 백신도 만들었고 까다롭다는 절차도 지금 국제적인 기준까지 다 맞춰서 거의 마무리 단계고, 이제 승인만 하면은 베트남도 선진국 반열에 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긴급 승인까지 했는데 만약에 공급이 되지 않으면 좀 그럴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현재 조달상 어려움 때문에 외국 백신 수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긴급 승인하면 WHO에서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튼 정리를 하자면 왜 이렇게 LB한테 악성 루머, 악성 찌라시가 많을까라고 정리를 해보면, 일단 베트남 당국의 지연, 그리고 공매도의 포지션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지연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 LB 주주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조만간, 곧, 이런 애매한 표현, 그리고 지연이란 단어가 정말 듣기 싫은데, 요거 역시 우리가 듣기 싫은 표현인데 상대편 입장에선 요걸 잘 이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플러스 이제 요 사실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해외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상당히 어려워요. 해외 사이트에도 들어가야 되고 또 이 문구도 해석을 해야 되고 이 사실관계가 정확한지 안 한지
확인하는데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더 나오지 않나. 특히 장 막판에 이렇게 나오면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장 중에,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확인해보고 곧장 회복할 수 있는데 장 막판에 이런다면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좀 부족하겠죠. 여튼 이런 연유로 LB는 악성 루머가 더 도는 듯 합니다. 그래서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좀 더 있는데요. 백신도 그렇고 항암제도 그렇고 이 모든 역경 다 이겨내길, 그래서 좋은 꽃 피우길 기대합니다. LB는 이런 악성 찌라시에도 큰 흐름에서 보시면 기간 조정을 양호하게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엘생 역시 마찬가지로 보여지고 있고요. 큰 흐름에서 보면 이렇게 급하게 상승을 했고 옆으로 기간 조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LG 역시 뭐 큰 흐름에서 보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렇게 지지가 되는 모습을 해서 지지를 딛고 재차 이렇게 올라갈지 좀 살펴봐야 되는 것 같은데, LB, 엘생, LG 이렇게 세 개는 일단 옆으로 좀 눕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큰 흐름에서 보면은 양호한 기간 조정으로 보여져요. 근데 그와 반면에 오늘 지트리도 좋았던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넥사도 오늘 신고가를 가준 모습이죠. 뭐 둘 다 백신 기대감으로 오른 걸로 보여집니다. 지트리는 유통 관련으로, 그리고 넥사는 긴급 승인 기대감으로 올라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트리 뉴스를 한번 보시면 피인수로 대규모 유동성을 확보했다. 950억 1000억이 좀 안 되게 확보를 했죠. 그래서 그 자금으로 신약 개발에 속도를 낸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지트리가 좀 더 상승하지 않았나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넥사는 지트리의 최대 주주니까 지트리가 상승하니까 넥사도 수혜를 본 모습인데, 잘 아시겠지만 지트리의 교모세포종 치료 물질이 있어요. 근데 이걸 지트리에서 더 강력하게 민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제가 시간 나면 다시 하겠고요. 근데 교모세포종, 제가 현재는 지금 LB를 양날개라고 하잖아요. 좌항암 우 백신 이렇게 칭하는데 이제 삼각편대로 변해보자라고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어요. 이뮤노믹도 조만간으로 보여집니다. 제 입에서 조만간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좀 민망해서 그런데요. 조만간 교모세포종 출시 예정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것도 조단위 시장이고요. 이뮤노믹이 나온다면 워낙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거의 독점적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파급력이 상당히 클 걸로 보이는데, 넥사가 이민용에게도 우호 지분으로 참여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LB에서 뇌 브레인 센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도 그렇고 교모세포종도 그렇고 이 HBS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활용하면서 뇌 브레인 센터라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듯 한데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트리는 글쎄요, 이렇게 탄력이 이어갈지 하루 정도 쉬고 올라갈지, 아니니까 여하튼 전반적으로 이렇게 탄력이 이어지는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 옆으로 좀 더 횡보를 하는지, 그게 관건인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넥사 같은 경우는 오늘 일단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량이 조금 약한 게 아쉬워요. 그 신풍제약을 보시면, 그 신풍제약을 우리가 많이 살펴봤죠. 이렇게 1차 상승 다음에 약 2달 정도 기간 조정을 해주고 재차 파동이 이어지는 듯 했는데 파동이 쭉 여기서 더 못 이어졌어요. 여기서 못 이어지고 옆으로 살짝 누워줍니다. 그래서 1차 파동 이후에 2차 파동이 나와주는 듯 하다가 못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간 조정을 좀 해줬어요. 그러다 이렇게 한 번씩 대량 거래가 나와줘야 돼요. 대량 거래 나오고 한 2, 3일 정도 쉬었나? 그리고 재차 이렇게 장악 나오고 이제 대량 거래 나오고 이제 시원하게 신고가를 가주는, 이렇게 신고가를 가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넥사 같은 경우도 거래가 좀 나와줘야 돼요. 아니면 LB도 마찬가지였어요. LB도 이 당시 때 이제 2017년 하반기 때인데 1번 나오고 2번 나오고 3번 나오고, 근데 갑자기 이 당시 때는 LB 역사를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이 당시 때는 이제 종토방에 러브라는 분이 계셨어요. 러브라는 분이 이제 재료에 대해서 막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러브를 신봉하시는 그런 사람도 많은데, 여튼 요거 보시면 요런 파동 나온 다음에 기간 조정이 들어가요. 기간 조정 나온 다음에 재차 자리를 바꾸려고 하는데 대량 거래가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음봉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대량 거래가 이렇게 나와줘요. 그러다 정말 대량 거래가 나왔죠. 윗꼬리가 달려도 요게 이제 기간 조정 마무리되는 시그널로 보여져요. 그래서 결국은 요 다음부터 이렇게 올라갔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런 대량 거래가 나와줘야 돼요. 그게 좀 더 교과서적인 거거든요. 거래량만 보시면.
글쎄요, 근데 넥사 같은 경우는 정석은 저런 거래량이어야 하는데, 글쎄 LB 관련주들은 일단 거래가 잘 안 나와요. 그만큼 이제 더 상승을 하겠다, 지금 안 팔겠다라고도 볼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일단 정석으로만 놓고 보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대량 거래가 나와줘야지 좀 더 시원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플러스 넥사도 그렇고 LB도 마찬가지겠죠. 일단 베트남 긴급 승인이 우선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하루 정말 또 장막판에 흔들려서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모든 거 하나씩 잘 해결하면서 좋은 성과, 그래서 좋은 꽃 피는 애비가 되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